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누구나 아는 흔해 빠진 격언입니다. 하지만 나이 65, 맨주먹으로 건설회사를 일궈낸 저 박 회장에게 그 말은 패배자들의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명품은 포장지부터 다르고 사람은 그가 입은 옷과 신발에서 이미 등급이 매겨진다고 믿었으니까요.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수진이가 있습니다. 유학까지 다녀와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제 딸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는 남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코를 의심했죠. 그놈에게서는 비릿한 생선 썩은 내가 진동을 했으니까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우라고 합니다. 낡아 빠진 잠바에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있고 얼굴에는 험상궂은 흉터까지 있는 놈. 직업은 재래시장 생선장수라더군요. 게다가 뒷조사를 해보니 폭행치사라는 끔찍한 전과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감히 살인 전과자가 내 딸을 넘보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놈의 뺨을 후려갈기고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놈 편만 들더군요.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민우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 전과자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딸이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내가 직접 그놈의 밑바닥을 확인해서 수진이 눈앞에 들이밀어 주마. 그렇게 저는 제 인생 가장 멍청하고도 가장 부끄러운 일주일간의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허름한 등산복에 찢어진 모자를 눌러쓰고 놈이 일한다는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며칠 씻지 않은 듯 꾀조조한 분장을 하고 지팡이를 짚은 채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영락없는 치매 노인이나 노숙자의 행색이었죠. 새벽 4시,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장 바닥에서 그놈 강민우가 보였습니다. 놈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고 있더군요. 얼쿠, 늙은이가 눈이 어두워서. 저는 일부러 놈이 정리해둔 생선 좌판 쪽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잘 정돈된 갈치며 고등어가 바닥에 나뒹굴고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보통 상인이라면 쌍욕을 하며 소금을 뿌릴 상황이었죠.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본색을 드러내라. 그래야 내가 증거를 잡지. 그런데 덥석 투박하고 거친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으십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놈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생선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이걸 어째. 내 눈이 침침해서. 미안해서 어쩌누. 아닙니다, 어르신. 생선이야 씻으면 되죠. 뼈 다치시면 큰일 나요. 일단 여기 좀 앉으세요. 민우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젖은 바닥에 깔아주며 저를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흙투성이가 된 생선들을 묵묵히 주워 담더군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노인네 앞에서 착한 척 위선을 떠는구나. 니놈이 언제까지 그 가면을 쓰고 있나 보자. 저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시장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놈의 가게 앞에서 침을 뱉기도 하고 손님들에게 생선이 싱싱하지 않다고 소리를 지르며 패방을 놓기도 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저를 쫓아내려 할 때마다 놈이 막아섰습니다. 이모, 그러지 마요. 갈데없는 어르신 같은데 그냥 두세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놈은 팔다 남은, 아니 일부러 골라낸 듯한 살이 통통한 생선구이와 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식사하세요. 배고프시죠? 그 밥을 받아 먹으며 저는 목임에 기는커녕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이 전과자 놈 아주 연기가 수준급이야.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어. 하지만 난 안 속는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비서에게서 놈의 전과 기록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았습니다. 폭행치사 혐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그것 보십시오.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놈입니다. 이런 놈이 어떻게 내 사위가 됩니까? 저는 당장이라도 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조금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놈이 폭력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순간을 포착해야 했죠. 그날 오후, 시장 한 구석에서
놈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꽤 심각해 보였습니다. 네, 원장님. 입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번 달 생선값이 좀 폭락해서요. 네, 꼭 보낼게요.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은 놈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담배 대신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돈 문제로구나. 빚쟁이한테 쫓기나? 아니면 도박? 저는 놈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저녁 경사를 마친 놈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낡은 트럭을 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산 동네의 허름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병든 노모라도 모시고 있나? 그걸 핑계로 우리 딸한테 돈 좀 뜯어내려는 수작이겠지? 저는 병원 복도 끝 놈이 들어간 병실문 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노모가 아니라 웬 젊은 청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는 듯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말이죠. 민우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 청년의 몸을 닦아주고 굳어가는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의 귀에 대고 밝은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도진. 오늘 시장에서 재밌는 할아버지를 만났어. 꼭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같더라. 성질은 고약하신데 밥은 또 얼마나 잘 드시는지. 너도 빨리 일어나서 형이 구워주는 고갈비 먹어야지. 언제까지 잠만 잘래 임마. 김도진? 성이 다릅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그럼 친구?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저렇게 지극정성인 걸까요? 그때 병실로 들어온 간호사들이 나누는 대화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 강민호 씨 진짜 대단하지 않아? 벌써 5년째야. 그러게,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뒤집어 쓴 동해온 것도 모자라 평생 저 환자 병원비까지 대고 있잖아. 쉿, 들리겠다. 근데 그 사건 진짜 강민호 씨가 한 거 아니래? 아니라니까. 그날 깡패들한테 맡고 있던 여학생 구하려다가 깡패들이 휘두른 흉기에 친구가 대신 맞아서 저렇게 된 거잖아. 근데 깡패 집안이 워낙 빵빵해서 민우 씨가 쌍방폭행으로 몰리고 친구를 다치게 한 누명까지 쓴 거지. 의대 수석 입학했던 사람이 전과자 되고 인생 참 기구해. 쿵. 마치 둔기로 뒤통수를 맞은 듯 했습니다. 의대 수석? 여학생을 구하려다? 누명을 써? 저는 비틀거리며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전과자 생선 장수와 방금 들은 의대생 의인이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놈을 보는 제 시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놈은 여전히 씩씩하게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오늘은 날이 추우니 따뜻한 매운탕 국물 좀 드세요. 놈이 건네는 국물을 받아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놈의 손등에 난 흉터가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그때 시장통 저편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상인들의 좌판을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야, 자리세 안 내? 오늘까지라고 했지?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는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벌벌 떨며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놈이 강민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들, 이러지 마시죠.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 새끼는 뭐야? 생선 비린내 나게 저리 안 꺼져? 깡패 두목이 민우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내 힘을 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 테니 할머니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 새끼가 전과자 주제에 착한 척은. 야, 밟아! 깡패들이 민우를 에워싸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몸을 웅크린 채 맞고만 있었습니다. 민우야, 아이고 민우 죽네. 주변 상인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지팡이를 꽉 쥐고 뛰쳐나가려던 순간 민우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깡패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려도 되니까 제발 가게는 부수지 마세요. 저 병원비 벌어야 해요. 제 친구 수술비 내야 한다고요.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과거의 저를요. 30년 전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받고 짓밟히면서도 아픈 아내의 약값을 벌기 위해 자존심 따위 개나 줘버리고 놈들 발 아래 기었던 젊은 날의 제 모습을요. 이 청년은 껍데기만 전과자였을 뿐 속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고귀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알아보지 못하고 돌멩이 취급했던 건 바로 썩어빠진 제 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놈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놈들! 당장 그 손 떼지 못해! 뭐야, 이 냄새나는 늙은이는! 깡패 하나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벌떡 일어나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자갈치 시장으로 경호팀 보내! 그리고 관할 서장한테 전화해서 당장 이놈들 싹 다 잡아넣으라고 해! 내가 누구냐고! 박진태다! 박진태라고! 제 고함 소리에 시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깡패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박진태 회장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와 검은 세단들이 시장 입구를 에워쌌습니다. 깡패들은 줄줄이 연행되었고 시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입고 있던 낡은 점퍼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민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탕물에 제 양복 바지가 젖어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흘린 피와 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자네 많이 아픈가? 어르신, 아니 회장님, 이게 무슨...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내가 자네를 시험했네. 늙은이의 옹졸한 의심이 자네를 다치게 했어.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민우의 손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 수진이가 사람 보는 눈이 지 애비보다 100번은 낫구만. 자네 같은 보석을 알아보다니. 의사 가운을 입지 않아도 자네는 이미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었어. 민우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아닐세, 내 이 사죄를 받아주게. 그리고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하세. 못난 내 딸, 그리고 이 못난 장인어른, 자네가 거두어줄 수 있겠나? 그제야 민우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피 묻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부족하지만 수진 씨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민우는 다시 의대에 복학했습니다. 물론 제 지원 덕분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가 돌보던 친구 도진이도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주말마다 시장에 갑니다. 거지가 아니라 진짜 제 모습으로요. 사위가 일하던 생선가게 이모님들과 앉아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게 제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성공한 사업가, 재벌 회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민우처럼 가진 것을 나누고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때 그 시장통 바닥에서 무릎 꿇었던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였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사람이라는 자산을 얻었으니까요. 여러분 곁에도 혹시 겉모습은 투박하지만 속은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눈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때 비로소 진실이 보입니다.